네, 최강욱, 정의준, 김성애 나를 위해 이재명 제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뭐 코로나 등등등등등등해서 여태까지 나오지 못했던 김성애고요. 유쾌한 세 남자의 대선 이야기 최강욱, 정의준, 김성애 나를 위해 이재명 오늘 완전체로 모일 줄 알았는데 오늘은 또 최강욱 의원께서 법사위 긴급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의준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성애 대변인님. 제가 항상 글만 뵙고 꼭 뵙고 싶었는데. 저도 그 김 대변인님 굉장히 뵙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에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꼭 세 명이 모여서. 그러게 이게 갑자기 제가 좀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일이 생기셔가지고.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촬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태프 한 분이 확진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근데 요즘은 확진자 밀접 접촉자 이 분류를 정부에서 하진 않는 상태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이 이제 걱정이 돼갖고 또 뭐 교수님께도 그렇고 이제 최강욱 의원님이 저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세 차례 콜을 쑤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월요일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는 지금은 뭐 항상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죠. 네, 저희가 이 방송은 매일 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12시 30분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립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30분 동안 쫙 흡수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좀 가볍고 경쾌하게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공약 여러 가지 현황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보는 순서를 30분 동안 딱 가지려고 하니까요. 식사하시고 산책하실 때 스낵처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공약에 대한 소개 또 현안 이야기 뭐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한 광고 이야기들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그 공약 이야기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조작을 근절하고 주식시장의 불공정 해소를 하겠다. 이거 사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3%에 출연하시면서 윤석열 후보하고 굉장히 좀 격차를 벌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잖아요. 좀 차이가 많이 났죠. 뭐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 뭐 작년 재작년 주식 시장이 좀 뜨겁기도 했지만 특히 요즘에는 이게 근로소득 가지고는 나의 노후가 이게 영 준비가 안 되겠구나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에 금융에 뭐 이렇게 저기 연금이나 뭐 적금 같은 것도 포함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2030도 그런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좀 촘촘하게 다양한 세대나 다양한 집단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한 차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주식 좀 하십니까? 저도 근로소득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작년서부터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제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해외 주식을 해외 주식은 상관이 없나요? 그건 뭐 대한민국 정치인이 해외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문제가 없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용돈이나 조금씩 모아볼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확행 공약 관련돼서 이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5,000포인트로 못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 조작이 잘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의 금융범죄수사부가 있었는데 이것도 또 알고 보면 금융범죄수사 라인이 만들어지면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라인들의 검사들과 친해지고 이 라인들의 검사의 전관예우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조작범들이 도망을 많이 가는 사례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이제까지 실효성 있는 어떤 제재라든지 그다음에 그 범죄 수익 환수 이런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나라다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내세워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하겠다. 사실은 금감원 이걸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기도 하고 뒤져보면 나오는데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뒤져볼 수가 없는 시스템을 좀 개선하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의 다양한 제재 방식도 도입을 하고 또 주가 조작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사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주식을 많이 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사실 이제 체득한 뭐 이런 사례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때 그 3% 보고 알았습니다. 예. 전 예전에 언제였죠? 그 재산 공개하는데 주식으로 한 20억 넘게 갖고 계신 걸 보고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억 단위가 넘는 걸 보면서 뭐 저렇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나 했는데 생각해 보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쨌든 이게 자본시장 참여를 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예. 선진국들은 이렇게 해서 투자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재산을 가진다는 게 뭐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가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그 금융 상품들을 통한 재테크, 노후 대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요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법이 좀 필요한 게요. 그러니까 제재도 그저 그랬고, 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 환수도 범죄 수익 환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오너가 주가 조작으로 잡혀 들어가도 그냥 그 집행유예로 나오고, 뭐 벌 받는다는 게 뭐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고, 그다음에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증권사 직원들은 또 초범이다 해가지고 또 벌금형으로 끝나는 이러한 경우를 빈번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 사례를 보면요, 그 미국의 한 2000년쯤에 네. 그 아마도 그 주부들한테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그 마사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예. 홈 인테리어랑 이렇게 살림살이 같은 거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언지를 받아서 그 손실을 회피한 거예요. 그게 4천만 원이었답니다. 네. 근데 이게 걸렸어요. 걸렸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그 4배가 되는 2억 원을 과징금으로 물고 그다음에 5달을 감옥에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외국은 이렇게 너무나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경제 사범 중에서도 이 금융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죄가 너무 낮고 그런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아주 그 적절한 시기에 좋은 방향을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승계 문제가 있어서도 더 그랬겠지만 이 사실은 회계 사기를 쳐가지고 주식을 상장하는 정말 외국 같으면 종신형을 살 만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지금 재판 아직도 수사 과정에 있긴 하지만 예.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살인 사건보다도 더 가볍게 다루는 거는 이게 정말 수십만 가구의 이 가게를 흔들 만한 중요한 범죄인데 말이죠. 그 주식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주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처음 주식을 시작한 분들을.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운이 좀 없고 그러면 고점에 사가지고 저점에 파시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투자금 다 날리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주식 때문에 돈을 날려서 뭐 아스팔트가 나를 부른다,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뭐 마포대교가 보이더라. 또 그러니까, 여의도가 예. 또 이렇게 증권가들이 있어 놓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빠져나가잖아요. 외국 같으면은 아까 종신형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종신형이 아니고요. 그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미국의 그 나스닥 그 증권거래소 그 위원장은 그 이 다단계 금융 사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를 받았냐면 150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유럽도 그렇고 700년, 800년 형들이 있어요. 그렇죠. 못 그리고 나오는 거죠. 그건. 그리고 2001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이제 유명했던 주가 조작 사건 에너지 회사 엔론, 네, 엔론 예, 알죠. 그 예. 회사 이제 파산을 했는데 주가 조작 때문에 결국 문제가 돼서 거기 회장이 45년, 사장이 24년, 25년, 그렇죠. 예, 결국 사실상 종신형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특히 그 금융 사기를 통해서 특히 주가 조작을 통해서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엄하게 처벌을 해야죠. 일단 대주주들의 탈법을 방지하고, 그리고
소액주주자들을 보호하겠다. 소액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많이들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미 투자자도 있고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제 요즘에 그런 신조어들도 많이 네. 만들어졌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동산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 워낙 덩치가 크고 돈이 크니까 그거는 네. 못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월급 받아서 요만큼씩 떼서 주식을 사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당연히 그런 분들을 보호를 해드려야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 공개한 것 중에 물적 분할 후 재상장 금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 이 문제로 사실 되게 시끄러웠었죠.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특히 이제 문제는 기존 그 LG 화학 주주들을 정말로 이제 시쳇말로 뚜껑 열리게 한 거죠. 그렇죠. 호구로 본 분노하게 거죠.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흔히 이제 봤을 때 좀 여기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좀 재미도 없고 이렇게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그다음에 그 기업을 네. 믿지를 못하니까 항상 그 오너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아니 배터리 사업해가지고 멀쩡히 잘 나가는데 주가가 이제 100만 원을 넘어갔는데 그렇죠. 배터리 사업부는 뚝 떼어가지고 따로 재상장을 해버리니까 LG화학 주주였던 분들은 지금도 주주인 분들은 얼마나 허탈하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잘 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 물론 그런 거 아닙니다만 이재용 회장이 자기 돈 벌 생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분야를 따로 떼내서 삼성 반도체라는 회사를 따로 차리고 100% 주식을 가지는 거나 같은 형태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도 좀 하시는 분들 네네.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이 잘 나간다고 자기네 사업 분야 뚝 떼가지고 다시 상장합니까? 아이폰 따로 떼서 상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알파벳, 네. 구글 경우에 거기 매출의 지금 한 거의 3분의 1 이상 이 그 유튜브가 유튜브에서 차지하거든요. 나죠. 예. 유튜브 상장 안 하잖아요, 따로. 안 하죠. 예. 그렇게 해도 될 만한 기업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을 주주들은 믿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배당도 잘 주고, 그리고 이제 상장 그 분할도 또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 주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주주들은 믿고 그 회사에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전혀 그런 어떤 신뢰 기반이라는 게 존재가 하지 않는 그렇죠. 상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증시가 사실은 좀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는 있죠. 이유 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적 분할 후 재상장을 금지시키겠다. 이게 사실은 주주총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주식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너 마음대로 하는 우리나라의 약간 특성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공약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네. 오너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네. 그 대기업 오너들이 어떻냐 하면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예를 들으셨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든가 뭐 이렇게 붙이고 떼고 할 때 이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려면 주가가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재벌 오너들은 기업 그 회장들은 아이러니하네요. 그 원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이유가 되겠죠. 네. 그 재상장하는 그것과 함께 주가가 오르는 거를 별로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주를 홀대하는 그러한 풍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뭐 어쩌겠습니까? 법적으로라도 탈법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죠. 창업자들이 잘해서 키운 기업이야 저희가 그것에 대한 우대를 해준다고 하지만 3세, 4세쯤 넘어가면 사실 자기들이 뭘 해서 회사를 키워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이런 모든 결정권을 주고 자기 맘대로 하게 만들어놓은 이런 구조는 좀 사실 개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기업을 떼내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장난질들을 많이 치게 되는 그놈의 거죠. 상속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재용을 삼성전자를 상속받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난 20년에 걸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범죄자들 양산하고 여기에 잡혀가고 본인조차도 구속돼서 실형을 사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아마 나와서는 그거 산 기간에 비하면 벌은 돈 생각하면 별로 아깝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들어가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1년
1에서 1조를 벌겠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면 1조 이상 번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사실은 100년, 200년, 700년 그렇게 형량을 때리는 거죠. 외국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는 주식 양도세를 완전하게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내서 사람들을 또 굉장히 흥분시켰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저게 가능한가?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거는 네. 그건 뭐 기본적인 어떤 이제 사회적인 그 기준이 돼야 될 것인데 그냥 뭐 폐지 이런 식으로 나가 보니까 저도 좀 그때 황당했거든요. 이제 이재명 후보 경우에는 그 장기 보유한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의 양도세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건데 사실 저는 그것도 좀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걸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하면 세금이 좀 신경 쓰이고 항상 그래 왔는데 저걸 감면해 준다는 소식을 하니까 저도 뭐 납세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좀 그거는 좀 그렇죠. 예. 괜찮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폐지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저게 가능한가? 그다음에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국민의힘의 정책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2023년부터 금융종합과세를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연금 수입 등으로 하나로 모아서 이걸 총액으로 해서 얼마 이하의 구간의 면제 이걸 이제 신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양도세가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합쳐지는 건데 폐지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양도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인가 5천만 원 이상 번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그 이하는 안 주는 걸로 했는데 이 하한도 지금 위로 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노동자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5천만 원 1억 버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극소수의 노동자만 그게 되는 건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자본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1억 원까지 번 거는 세금을 안 먹이게 해주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근데 사실은 선거가 한 30일 남았는데 정확히 얼마까지가 면세 구간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고 하지만 양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는 금융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써져 있는 양도세 폐지와는 전혀 다른 취지로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로 가족부를 신설해서 여성만 떼고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랑 또 반복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 그 공약의 아주 대표적인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응해서 연기금 주식 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하겠다. 물적 분할로 재상장을 금지하겠다. 주식 공매도 형평성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주가 조작 시장 교란에 대해서 엄벌을 하겠다라는 또 이제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맞는 길인지를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좀 다차원적이면은 이제 더 좀 바람직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양도세는 장기 보유했던 주식인 경우에는 좀 감면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그러한 그 금융 사기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좀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이 공약 내용 보면은 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금감원의 요거 감시 감독하는 특수경찰 경우에도 그 20배 증원을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네. 조금 더 이제 뭔가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약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볼 금융 주식 관련된 공약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현안 관련돼서 제 교수님께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딱 됐네요. 4주 진짜. 남았네요. 이제 정말 4주인 게 수요일에 투표기 때문에 정말 딱 28일 4주 남았거든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지 캠프에게 혹은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구독자분들께 한번 한 말씀 들려주신다면. 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제 후보가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선거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공약이 잘 좀 드러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셔서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장점, 이 사람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후보가 더 좋은가? 근데 그걸 정책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좋은 공약들, 이재명의 그 정책 구상들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주변에 알려주시면 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네거티브는 상대방의 지지율을 누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 교수님이랑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진영은 이미 결집을 해 있는 상태고 가운데 팔짱 끼신 분들이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득을 줄 건데라고 하는 것을 남은 4주 동안 사실상 2주 동안 보고 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민생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외교통일 안보 복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 좀 전파시켜 주셨으면 한다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오늘의 또 마지막 소식 저희 이재명 펀드 이야기 NFT 넌 펀저블 토큰 요즘 NFT가 되게 유행인데 예, 공모를 개시를 했습니다. 펀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 비용을 빌리는 거죠. 유권자들한테 빌려서 이자를 쳐서 나중에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350억이라는 돈을 이제 거꾸로 말하면 사실은 정당 특히 이재명 후보처럼 15% 이상의 득표할 것이 확실한 그래서 돈을 돌려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은 은행 가서 빌려도 되긴 하거든요.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펀드로 구성하는 이유는 지지자분들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하고 지지자분들 또 재미도 있고 거기다 또 실제로 돈을 넣으면은 은행에 넣는 것 수준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이상 여러분들이 무제한으로 얼마든지 액수를 이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돌려받으시는 돈이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해서 NFT 토큰 이재명 펀드를 가입했다는 일종의 디지털 기념품을 드리는 일로 예, 제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FT 이미지와 함께 또 많은 또 작가들이 그린 그러한 또 6종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거를 또 전사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펀드에 이제 참여하시면 그러면 이제 2.8%의 그 이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러한 기념품들도 이번에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야, 투자 원금 플러스 기간 이자가 연이율 2.8%면 요즘 2.8%짜리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좋은 이율로 모셔가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림이 다 나갈 텐데요. 이재명 펀드 그 샘플이 있습니다. 요 NFT를 드리는데 이 NFT는 그러니까 그림 파일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파일이 고유 번호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샘플이다. 요 파일은 딱 이렇게 돼서 내가 가졌다라는 기록이 남고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막 되게 유명해지시면 남들에게 더 비싼 돈에 팔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경제적 값어치를 가지는 나의 꼬리표가 붙어 있는 NFT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견본 중에서 하나 이렇게 골라서 가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디지털 전환 성장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펀드에 가입하시고 저도 조금 이제 여윳돈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렇게 해야죠. 여기서 이거는 그 디지털 전환 성장 정책이라는 그 후보의 정책 기조에 더해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바쁜 시기에 뭐 정신이 없는데 이런 공약까지 뭐 펀드까지 새로운 방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면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후보의 그러한 자세를 뭐 이런 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NFT 이야기까지 시간이 엄청 빠른 속도로 해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방송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짧게 딱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딱 얻어서 이 이야기들 주변에 퍼뜨리실 수 있도록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완전체로 모이지 못한 채 2회 방송이 끝났는데 3회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 12시 30분에 공개되는데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저희 세 남자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이거 뭐 지금 최 의원님 안 계시긴 하지만 저 김 대변인님이랑 처음이거든요. 저는 너무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워낙 평소에 글을 자주 뵙고 있어서 자주 뵙던 분들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다음번에는 정말로 이제 완전체가 돼서 완전한 인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짧고 굵고 압축적으로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나를 위해 이재명 3회 이번 주 금요일 12시 30분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